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먼저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턱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1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니까 평균하고 비슷한 그런 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34mm 정도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뭐 광대가 그렇게 돌출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두상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재는데 142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두상은 평균보다는 조금 작은 그래도 갸름한 편의 두상을 가지고 계시고 광대도 많이 보이지 않고 사각턱도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얼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2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지금 125mm니까 한 3mm 정도 짧죠. 그러다 보니까는 짧으니까 조금 넓어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까지까지 요 길이를 재는데 요건 중안면부 길이를 보는 건데요. 54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56mm니까 중안면부가 한 2mm 정도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하안면부를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66mm, 67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남자 평균은 이게 70mm니까 뭐 조금 짧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안면부도 조금 짧고 하안면부도 조금 짧은, 그래서 얼굴이 짧아서 조금 넓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요.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귀밑각이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한 3cm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잘라줘봤자 이거 조금인데 뭐 굳이 자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실제로 옆모습에서 봤을 때도 남자 귀밑각이 이 정도 있는 게 뭐 그렇게 뭐 아주 보기 싫은 모습도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턱살 늘어진 부분이 많이 보여서 자르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 턱살이 늘어지기 때문에 자르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리면 뭐 살짝 한 1, 2mm 정도의 뭐 무턱이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의 길이가 짧고 약간의 무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길이를 연장해 주면서 뭐턱 끝에 이런 부분에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준다면 이런 정도의 무턱이나 뭐 이렇게 짧은 턱 느낌은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윗입술이 이렇게 먼저 닿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교정을 해서인지 아니면 워낙에 이랬던지 모르겠는데 치아의 기울기 자체가 일자예요. 정상적인 각도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고 앞니가 만나야 되는데 약간 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옥니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또 보이는 거는 코 라인 자체가 조금은 울퉁불퉁하고 코끝이 너무 동그란 느낌이 있어서 코끝 조금 콧대 이런 데 살짝 손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코끝이 조금 오똑해지는 게 남자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뭐 턱의 무턱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입술이 조금 윗입술이 얇아서 또는 윗니가 조금 교정해서 안쪽으로 들어간 옥니여서 이런 느낌이 조금 보이는 거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교정을 해서 치아를 더 넣는다거나 뭐 무턱을 교정하겠다고 발치를 해서 입을 넣는다거나 하면은 인중만 더 길어 보이고 입은 더 합주기처럼 되기 때문에 얼굴 인상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차라리 교정을 하면서 이쪽 이빨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윗입술에 조금 필러 맞아서 조금 도톰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뭐 차선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중이 길기 때문에 이걸 자꾸 늘려고만 하다 보면 인중이 이렇게 있으면 짧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길어 보이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길이어도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을 넣는다는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턱을 길이와 전진을 조금 시키는 이런 뭐 조그만한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거 정도가 환자분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가 너무 동그랗게 무뚝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요걸 얄쌍하게 모아주고 높여주는 모습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건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광대는 그닥 많지 않고요.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뭐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광대는 전혀 손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튀어나오고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인중이 더 길어 보이고 이런 부분이 꺼져 보이는 환자분 표현에 의하면 잇몸 돌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잇몸 돌출이라기보다는 치아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약간 옥리로 이렇게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비대칭을 판단할 때 ECT는 정렬이라는 걸 해서 차렷 자세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환자분의 이 코앞 가시 이 부분 앞니의 중심선, 치아 중심선, 아랫니의 치아 중심선, 그 다음에 턱 끝의 중심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턱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턱뼈는 짧아지고요. 이쪽 턱뼈는 길어지는 이런 비대칭이 만들어지게 돼서 실제로 좌우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쪽 턱 끝, 왼쪽 턱 끝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양상의 비대칭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의 이렇게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좌우 폭의 비대칭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 중심 라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좌측 우측의 폭을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52mm 정도 오른쪽이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49mm 정도로 한 3mm 정도의 비대칭이 발생을 하죠. 치아 중심에서 한번 요걸 다시 재보면요. 이 치아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이 폭이 49mm 대략 50mm 정도 되고요. 왼쪽도 치아 중심에서 이 턱 사각턱까지 재보면 51mm 정도로 이쪽이 더 크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치아 중심선이고요. 만약에 치아 중심선이 아닌 얼굴 중심선으로 요점을 옮기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두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하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요. 지금 오른쪽이 오히려 수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왼쪽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 폭이 좁아지면 얘는 길어지고요. 이 폭이 늘어나면 얘는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옆모습에서 보면 정확히 보이는데 오른쪽 턱이 항상 위로 올라가 있게 되고 왼쪽 턱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러한 비대칭이 꽤나 보이게 되죠. 이걸 고개 들어서 보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얼굴 중심선, 코 중심선, 이마 중심선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고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을 코 중심선부터 그려보면 이런 방향으로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턱 관절이 있는 데서도 수평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쪽 턱 관절이 살짝 뜨는 이런 비대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얼굴 중심선에서 봤을 때 이쪽 폭이 굉장히 넓고요. 이쪽은 좁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비대칭이 존재하고 턱 라인 자체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약간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의 비대칭이 존재해서 턱이 많이 삐뚤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갖고서 양악을 해서 이 턱을 돌린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뭐 내 비대칭을 완벽하게 내가 고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턱을 돌린다고 해도 이 폭 차이는 극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대칭에 대해서 볼 때 축의 비대칭 그 다음에 길이의 비대칭, 그 다음에 볼륨의 비대칭을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연부 조직까지도 봐야 되는 게 이 비대칭인데 환자분들이 비대칭을 이해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오해와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턱이 이쪽으로 삐뚤어지고 이쪽 폭이 넓어지면서 턱은 짧아지고 이쪽은 턱이 길어지고 그래서 아래턱도 이 부분이 더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만사항 한번 읽어보면 인중이 길어서 전체 입과 피부가 처져 있다. 인중이 긴 것도 있지만 앞니가 조금 들어가서 더 옥니같이 보여서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웃지 않을 때 화난 사람 같다 해서 입꼬리가 조금 내려가면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는데 이건 환자분이 표정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아나운서들이나 이렇게 화면 앞에 쓰시는 분들은 거울 보고 계속 본인 얼굴을 모니터링하고 표정 짓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웃을 때 이빨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뭐 잇몸이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치아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선법은 코를 높이거나 인중 축소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술,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인중 축소도 방법은 방법이고요. 코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고 내리는 거, 길이를 증가시키는 게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 덜 보이게 해요. 실제 옆모습에서 인중을 축소해서 요 길이가 줄어들면은 뭐 인중이 짧아 보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코가 이렇게 살짝 길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시각
시각적으로 인중이 짧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잇몸 돌출 때문에 팔자가 들어가고 인중 돌출이 있는데 치아 발치, 비발치 교정으로 인중 돌출이 개선될까요? 절대 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질 것 같습니다. 무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치아 교정으로 해결이 될까요? 환자분의 무턱은 돌출의 문제가 아니라 길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아 교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무턱이라 판단하고 입이 나와 보인다고 입을 넣게 되면 합주기가 되면서 얼굴 팔자주름이나 이런 것들 더 심해지고 얼굴이 밋밋해지면서 그때는 해결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발치 교정 정말로 하지 마시고 입을 넣는 작업은 정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안면 비대칭이 있습니다. 턱광대 왼쪽으로 틀어지고 앞으로 턱이 나온 것 같다. 맞는 말이고요. 이 정도 비대칭이 있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심하다면 양악밖에 길이 없나요? 저라면 이런 경우에는 양악을 권하진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얼굴 중심선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얼굴 중심선을 기준으로 턱의 비대칭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턱만 틀어지고 상악만 틀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틀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양악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게 1차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좌우 폭 차이는 양악 수술로도 극복이 안 돼서 오히려 양악 수술 후에 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냥 뭐 눈에 띄는 것들을 조금 개선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길이를 조금 남자니까 조금 늘리고요. 그래서 늘려서 이 비대칭을 조금 가리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턱의 중심 라인을 이쪽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켜주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돌출되게 만드는 이런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조금 간단하고 비대칭이 조금 덜 보이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하지만 이 방법도 완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턱의 높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왼쪽 좌우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렇다고 이걸 잘라준다고 해결이 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폭이 좁기 때문에 자르면 자를수록 이쪽이 더 늘어지는 느낌이 생겨요. 이쪽은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잘라도 그렇게 늘어지는 느낌보다는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폭이 좁은 상태에서 잘라주면 이쪽이 더 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 환자분 얼굴 상태로 보면 사각턱이 아주 도드라져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늘어진 양을 보시면 이게 왼쪽이거든요. 왼쪽에 늘어진 양과 오른쪽 늘어진 양을 보시면 오른쪽이 덜 보이죠. 그거는 이쪽이 뭐 뼈가 더 많고 적고 이게 아니라 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틀어져서 넓어지니까 살은 펼쳐지는 효과가 있고, 이쪽은 살이 좁아지니까 지금 볼살 여기가 늘어지는 효과가 생겨서 더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악을 해도 이 부분은 좋아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폭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긴 편인데 무엇을 해야 조금 짧아 보일까요? 이것도 정말 난감하죠. 실제로 수치상에서 얼굴은 짧거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길이가 남자 평균이 125mm인데 지금 환자분 턱도 조금 작고 광대는 조금 크고 두상은 조금 작은 편이잖아요. 평균보다는 전체적으로 작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길이 자체가 남자 평균보다 3mm 정도 짧은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얼굴이 길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환자분이 길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난감하죠. 이 상태에서 더 짧아지면 입만 더 튀어나와 보이고 더 비율은 안 맞는 모습으로 가는데, 길게 보인다는 이 느낌을 어떻게 바꿔드려야 될까요? 일단 수치로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중 개선법은 교정을 하더라도 치아를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코를 높이고 내리는 방법으로 조금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돌출입이 심하지 않고요. 코가 낮고 턱이 약간의 무턱이 있는 거지 무턱도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이 길이가 짧고 이 길이가 좀 기니까 오히려 입이 더 과장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면 비대칭 오른쪽처럼만 돼도 감사할 것 같은데 무슨 수술이 필요할까요? 양악 수술에도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긴 얼굴 개선법 정말 난감합니다. 실제로 얼굴이 짧은데 길다고 느끼시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웃을 때 앞광대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데 피부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지 개선 방법 궁금합니다. 이건 활짝 웃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수술로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표정 짓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활짝 웃는 사람, 살짝 미소만 짓는 사람, 썩소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어떤 수술로 이 표정이 바뀐다는 생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피부 두께도 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45도 광대 있는 데서 저희가 피부 두께를 보통 재는데 여기 보통 남자들 7, 8mm 정도 돼요. 근데 지금 6mm 밖에 안 되잖아요. 마른 편이시고요.
그 다음에 역광대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재는데, 이 부분 보통 6, 7mm 되는데, 여기는 조금 피부가 있죠. 오히려 지금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 보면은 침샘이 조금은 있는 사각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단면에서 보시면요. 지금 사각턱 보톡스를 열심히 맞으셔서 그런 건지 교근 볼륨이 완전 줄어들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거는 침샘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샘이 꽤나 크고요. 사각턱은 보톡스를 맞으셔서 그런지 이 두께가 굉장히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옆모습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톡스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요 섀도우, 요 덩어리 느낌이 침샘이고요. 교근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톡스 맞아서 다 죽여놓으니까 이 부분은 푹 꺼지고 오히려 약간 얼굴 전체로 보면 이런 식으로 처지는 느낌이 생겨서 여기가 패여 보이게 됩니다. 침샘 보톡스를 맞아서 차라리 침샘을 줄이는 건 찬성하지만 교근을 줄여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라고는 이렇게 늘어진 느낌, 이런 느낌밖에 안 생겨서 오히려 좀 울그락불그락해 보이지 않나요? 이 부분은 튀어나오고 여기는 죽어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보기 싫은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턱은 너무 일자고 여기에 늘어진 것까지 가해지니까 길이를 줄인다, 뭐 턱을 자른다 이런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얼굴을 보고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과 어떤 광고 글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이런 수술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얼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뼈의 크기, 길이, 너비, 볼륨, 뭐 피부의 두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 문제를 너는 얼굴이 크니까 윤곽 3종 하면 돼. 얼굴이 길어 보여? 그럼 턱구 축소하면 돼. 뭐 코가 나죠? 그럼 높이면 돼. 입이 나와 보여서 돌출 교정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단답식의 답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굴 전체를 판단하고 그 얼굴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과 타협점, 포기할 것과 얻을 것들을 추리는 게 사실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